예, 5시 2분이 되어서 이제 더 기다리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사부는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이광걸 교수님이시고요. 솔리드스테이트 싱글 에미터를 이용한 싱글 포톤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금요일 저녁에 이제 마지막 연사라 좀 이렇게 좀 많이 지쳐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재미있는 발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발표 주제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기반의 싱글 에미터를 가지고 이제 싱글 포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되고요. 저의 연구 주제는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포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양자 상태를 생성을 하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다양한 어떠한 양자 나노 바이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연구 내용입니다. 아까 이창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양자 센싱 분야도 있고요. 양자 정보 분야의 다양한 어떠한 연구 주제들도 이진영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 이제 싱글 에미터 기반의 이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싱글 포톤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싱글 포톤이 뭐고 뭐가 아이디어란 싱글 포톤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어떤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얼 싱글 포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리미테이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는 펀더멘탈한 이유도 있고요. 머티리얼 혹은 테크니컬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표적인 방법이나 혹은 제가 적용해 왔던 그런 방법론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플랫폼들, 싱글 몰레큘, 쿼럼 닷 등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퀄리티 높은 싱글 포톤을 지금 생성해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서머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싱글 포톤이라고 하면 포톤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마트 가면 1+1 해서 2개 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만 딱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좋은 타임 애큐러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포톤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온 디맨드 싱글 포톤 소스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제 포톤 하나를 생성할 수 있으면 아까 이제 이창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그 트랜스미션 메저먼트에서 유용한 어떠한 폭 스테이트를 제너레이션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떠한 의미의 어레이에 대한 포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싱 이미징은 당연하고요. 퀀텀 칸델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광세기에 대한 어떤 표준을 얘기를 합니다. 표준면에 이동훈 박사님 설명을 빌자면 거기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1차 표준은 극저온 절대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가지는 어떤 그 uncertainty가 한 0.0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포톤을 생성을 하는데 정확히 프리퀀시를 알고 정확히 몇 개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면 에너지라는 것은 포톤 하나의 에너지에다가 개수를 곱한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양자 표준, 양자 광세기 표준에 해당하는 퀀텀 칸델라 얘기가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스퀘어리 익sem플인데요. 여기 이제 포톤을 가지고 포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어떤 알파벳을 구성을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는데 우리가 포톤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백그라운드 포톤이 하나 이렇게 기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메시지가 전해지면 인생이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신뢰도 높은 싱글 포톤 소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제까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해온 싱글 포톤 소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어테뉴에이션 시킨 싱글 포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있는데 어테뉴에이션 시킨 거죠. 원래 태생은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죠. 하지만 포톤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투과하느냐 못하느냐에 그냥 온오프 랜덤 프로세스가 되고요. 그래서 언제 포톤이 튀어나오니에 대한 타이밍 정확도가 없습니다. 여기서 개런티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포톤이 몇 개니
라는 것에 대한 정보에서도 정확하게 결정되어지지 않고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아소니안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것은 CW 모드나 펄스 모드에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펄스 경우에도 이렇게 어테뉴에이션 시켰을 때 만약에 펄스당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톤 개수가 0.1개다라고 하면 90% 정도에 대해서 포톤을 하나도 못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9% 정도만 싱글 포톤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멀티 포톤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포톤을 만들고 싶다도 안 되고 정확하게 몇 개를 만들고 싶다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많이 사용된 소스가 뭐냐면 이렇게 그 다운 컨버전을 통한 포톤 페어예요. 아까 그 이창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투모드 스퀴즈드 버큐럼 스테이트가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포톤 페어가 제너레이션 되는 어떤 통계 분포는 이제 열적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페어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을 트리거로 쓰게 되면 그때만 우리가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언제 메저먼트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고 우리가 몇 번의 혹은 몇 개의 포톤에 대해서 메저먼트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트리거드된 어떠한 싱글 포톤에 대한 분포를 보면 그 엔타이 번칭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싱글 포톤에 가까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언제 하고 싶다, 언제 포톤을 가지고 싶다, 혹은 언제 측정을 하고 싶다는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 온디맨드 싱글 포톤 소스라는 것은 이래저래 완벽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온디맨드 싱글 포톤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러한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에미터를 사용하는데 거기는 어떠한 그냥 뭐 애톰도 있고요, 아이언도 있고, 그 다음에 몰레큘 컬러 센터 퀀텀 닷,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05년도 논문이라 그 당시에는 뭐 이러한 물질들이 소개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확대돼 있죠. 오늘 제 발표에서는 여기 솔리드 스테이트 부분에 대한 쪽으로 좀 국한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해도 굉장히 준비하다 보니 너무 많아서 조금 실수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아이디얼한 싱글 포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었습니다. 첫 번째, 퓨리티인데요. 퓨리티는 뭐냐면 정말 포톤이 하나씩 있니? 멀티 포톤이 없니?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세컨 오더 코릴레이션 펑션을 매제함으로써 되죠. G2 제로 값이 0에 얼마나 가깝게 떨어지느냐, 엔타이 번칭 뭐 성질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 애큐러시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포톤이 나오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싱글 레미트에서 어떠한 그 형광 방출 기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 타임이 짧으면 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델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의 포톤을 원한다. 그러면 너 포톤 딜리버리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걸 나타내는 게 피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5다라고 하면 뭐 2번 우리가 오더를 하면 한 번 정도만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로스고요. 뭐 콜렉션 에피션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뭐 폴라리제이션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큐베이스로 사용을 해서 뭐 호라이젠탈 버티컬 모드에 우리가 정보를 실어 보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을 잘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건 에미터 특성일 뿐더러 우리가 어떠한 나노 포토닉 구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웨이브랭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에미터의 뭐 에너지 밴드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템퍼러처에 따라서 얼마나 브로드하냐, 내로우하냐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뭐 방법론을 통해서 웨이브랭스를 튜닝할 수 있니, 없니,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스파셜 모드가 있겠죠. 그죠? 스파셜 모드는 뭐 헐밋 가우시안이라든지 뭐 라게르 가우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중요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중에 우리가 이 제너레이션 된 포톤을 갖다 어디로 보내거나 예를 들어서 5에 커플링 하는 경우에 이 팩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indistinguishability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포톤 간의 뭐 인터피어런스를 통해서 이제 컨디셔널 오퍼레이션, 뭐 로직 게이트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라이프타임 리미티드 밴드위스가 필요하죠. 싱글 모드를 우리가 개런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어려워집니다. 콜렉션 에피션시가. 반대로 룸템에서는요, 콜렉션 에피션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어떻게 서킷트리를 구성하는데 뭐 쉬우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얘기는 오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퓨리티입니다. 퓨리티. 우리가 이 싱글 에미터를 사용하면 진짜 한 번에 하나씩의 포톤을 만들 수 있느냐, 멀티 포톤을 배제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게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우선 컬러 센터하고 싱글 몰레큘을 생각을 해보면요. 얘네들은 우선 이렇게 2레벨을 가정하면 한 번 엑시테이션을 시킬 때 캐리어가 하나만 이렇게 익사이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 떨어지니까 포톤이 하나씩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방법이 요 이제 그 햄브리 브라운 트위스 메저먼트가 되고 포톤이 하나씩만 가면 두 개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고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코인시던스 프로바빌리티가 0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퀀텀 닷에서는 약간 기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퀀텀 닷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멀티 엑시톤이 당연하게도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G2를 측정해 보면 이 G2 값이 0에 굉장히 가깝게 근접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처럼 2개의 엑시톤이 형성이 됐을 때 여기 하나만 있었을 때는 얘가 그냥 빛을 내는 프로세스로 떨어지는데 옆에 엑시톤이 하나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는 어떤 차지가 있겠죠. 얘가 가지는 차지는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굉장히 가까운 작은 영역에 컨파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디셔널한 차지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가지는 어떤 그 페르미 골든 룰에서의 그 실렉션 룰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개가 존재하게 되면 non-radiative한 빛을 내보내지 않는 어떤 디케이 프로세스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걸 오거 리콤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잘 모른답니다. 오거가 그 괴물이잖아요. 슈렉. 그죠? 슈렉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다 오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은 뭐냐면 인텐서티를 세게 때렸을 때고 빨간색은 약하게 때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때리면 멀티 엑시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더라도 역시 좋은 엔타이 번칭 효과를 보이더라. 높은 퓨리티를 보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 2가지 예만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엑시테이션을 시키면 그 싱글 에미터들은 포톤을 하나씩 내보내겠다.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엑시테이션을 갖다가 레귤러하게 펄스 레이즈로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엑시테이션을 레귤러하게 하면 이렇게 싱글 포톤 하나씩만 내보낸다 그랬으니까 그죠? 싱글 포톤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네 라는 굉장히 심플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항상 그 세상은 녹록지 않은 것처럼 여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각각의 펄스가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100%의 확률로 엑시테이션 시켜야만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크로스 섹션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고 컬러 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애톰 2개의 사이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퀀텀 닷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온에서의 얘기입니다. 룸템에서의 얘기인데 요걸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로템으로 가는 겁니다. 로템으로 가게 되면 크로스 섹션이 대충 어느 정도까지 오더까지 가냐 하면 람다 스퀘어 오더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웰 디파인드 된 다이폴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 100만 배 정도의 향상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로템으로 가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로템에서 또 생기는 또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엑시테이션 시켰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캐리어가 반드시 포톤을 내보내는 프로세스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퀀텀 에피션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퀀텀 에피션시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짧게 떨어져야지 타이밍 애큐러시를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콜렉션 에피션시입니다. 콜렉션 뭐 여기서 포톤을 내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룸템에서는 이미 99% 이상의 어떤 방법론들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로템으로 왔을 때 특히나 indistinguishable 포톤을 만들기 위해서 로템으로 왔을 때 이 콜렉션 에피션시가 역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excitation probability인데요. 아까 뭐 여기 다른 유닛으로 나타냈지만 이렇게 나타내면 뭐냐면 제가 굉장히 높은 NA 밸류를 가지는 오브젝티브 렌즈로 굉장히 타이트 포커싱을 시켰다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10의-6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100만 개의 포톤이 얘한테 가면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옵솔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뭐 그러면 100만 개 중에 하나? 그러면 10에 12승을 개를 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하이 파워로 때려버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 사실 그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펄스 하나가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이 에미터를 때려서 엑시테이션을 시킨다고 할 때 여기에 평균적으로 라지 엠바계의 포톤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을 시그마라고 하면 옵솔브 되는 흡수가 되는 포톤의 개수를 스몰 엠바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엑시테이션 일어나는 확률이라는 것은 1에서 엑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니까 0이, 그죠? 요 n바가 0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를 빼면 될 것이고, 이런 형식으로 주어지겠죠. 근데 스몰 n바가 뭐, 여기 n바, 라지 n바고 얘는 어떤 인텐서티, 펌프 빔의 인텐서티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excitation probability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100% 가까이 가져가려면, 이쯤에서 해야죠. 그냥 이쯤에서 해야 하니까 excitation intensity가 세야 됩니다. 자, excitation 빔이 세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뭐 첫 번째로 하이파워 소스가 필요하죠. 근데 뭐 이거야 뭐 돈만 좀 더 주면 뭐 살 수도 있을 거니까. 그렇다 손 치면 두 번째는 샘플 데미지가 갈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좀 더 싱글 포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면 백그라운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솔리드 스테이트 에미터 기반이거든요. 이런 데서는 백그라운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어떤 셋업인데요. 532 펄스 레이저 가지고 5 커플링 가지고 가져오면요. 어떤 라만 비슷한 시그널이 생깁니다. 그럼 이걸 우선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레이저 라인 필터 두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에미터를 하나 두고 여기에서 엑시테이션을 시키면 자, 여기에 서브스트레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쿼츠, 뭐 칼슘 플로라이드, 보로실리케이트에 따라서 여기 라만 라이크하고 플로레센스의 시그널들이 이렇게 쫙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뭐 우리가 오일 오브젝티브를 쓴다라고 하면 오일 종류에 따라서도 생기는 플로레센스와 뭐 라만 라이크한 시그널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옵티컬 실험을 할 때는요, 얘네들이 내보내는 어떤 백그라운드라는 게 굉장히 니글리저블한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싱글 에미터거든요. 싱글 에미터가 내보내는 게 뭐 기껏해야 뭐 10의 6승 카운트 퍼 세크 정도가 되니까 이런 굉장히 작은 양의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뭐 엑시테이션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G2를 매제했을 때 여기에 0.1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백그라운드가 대충 어느 정도가 있냐면 한 0.05, 즉 한 5%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싱글 몰레큘을 하나를 두고요. 엑시테이션 빔 인텐서티를 갖다가 확 올리면 G2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퓨리티가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잖아요. 그거는 백그라운드가 쫙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솔루션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엑시테이션을 시켰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빠른, 그러니까 짧은 라이프타임을 가지고 반드시 포톤을 내보내는 프로세스로 떨어져야 되겠네. 그죠? 그런 컨디션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퀀텀 에피션시를 가지고 굉장히 라이프타임을 줄이고 싶다입니다. 엑시테이션 포인트를 우리가 잘 정의할 수 있다라 손 치더라도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게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제 익스포넨셜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애큐러시가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일레귤러해지고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맥시멈 포톤 넘버도 이 라이프 타임에 의해서 제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이프 타임을 줄이고 싶어요. 줄이면서 이 퀀텀 에피션시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 레디에이터 채널의 어떤 컨트리뷰션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요 이제 디케이, 플로레센스 디케이 프로세스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페르미 골든 룰로 주어지게 되고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 A 코에피션트로 주어지게 되죠. 요쪽이 이제 그 해밀토니안 텀이
되고 여기서는 electric dipole interaction term을 우리가 고려하기 때문에 에미터가 가지는 어떠한 인트린직한 어떤 다이폴 모먼트하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가미해주는 어떤 버큐um 필드의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이 파트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버큐um 필드는 이제 볼륨 어떤 시스템 볼륨의 뭐 스퀘어 루트 오브 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볼륨을 작게 가져가게 되면 우선 얘를 키울 수 있는 방법론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캐비티를 열심히 만든 이유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 다음 파트가 뭐냐면 density of state죠. density of state는 뭐냐면 여기서 방출된 포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차지할 수 있는 어떤 모드 개수가 되는데 뭐 여기 학생분들이 좀 계시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여기에 여러분이 방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 문을 열고서 탈출하는 어떤 이벤트를 벌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오픈 스페이스면 잘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요 바깥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막혀져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못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스케이핑에 대한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density of state가 이렇게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포톤이 자기 주위에 density of state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서 디케이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톤은 자기가 누울 자리를 보고서 발을 뻗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에미터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벌크 지금 하이 인덱스잖아요. 1.9가 되는데 이 벌크 안에 있으면 라이프 타임이 한 4나노세컨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까이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면 20나노세컨이 됩니다. 나노세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DK가 줄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density of state가 줄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density of state를 옵티컬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interference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얼마나 일어났니에 따라서 density of state가 얼마나 증가했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vertical polarization을 가정을 해보면 이쪽 방향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정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오는 놈하고 나가는 녀석이 있는데 나가는 녀석은 반사했기 때문에 파이 페이즈 시프트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디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를 일으켜서 어떻게 필드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쪽 방향의 다이폴이 하이 인덱스에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오게 되면 여기는 컨스트럭티브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건 일렉트릭 필드의 탄젠셜 성분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어진 그런 경우일 뿐입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린 이 케이스는 뭐냐면요. 요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이쪽으로 어프로치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생긴 녀석이 지금 이쪽으로 어프로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density of state가 줄어서 디케이가 잘 안 일어나서 라이프 타임이 길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nsity of state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이런 캐비티 구조죠. 캐비티 구조고 여기 지금 퀀텀 닷에서 사용한 어떤 마이크로 캐비티 같은 경우에 이 모드 볼륨을 작게 가져가게 되면 우선 버큐um 필드를 키워서 이쪽 파트를 키우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퀄리티 팩터가 되는데 이제 퀄리티 팩터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지죠. 이 레조넌스 피크가 얼마나 내로우하니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1/r 분의 1에 비례하는 값이 됩니다. r은 뭐냐면 이 엔드 미러의 리플렉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사를 많이 일으켜서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많이 일으키면 density of state가 그만큼 높아져서 디케이가 잘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전략이 뭐냐면 여기 에미터를 두고 요 에미터의 에미션을 갖다가 요 마이크로 캐비티 모드로 방출되게 한 다음에 특히나 이 모드로 방출된 녀석이 요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오게 해서 콜렉션 에피션시까지도 잘 높이겠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옵티컬 안테나 구조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타이 안테나 요 사이에 굉장히 필드가 인핸스가 되는데 이것도 density of state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뭐 플로레센스가 한 1000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퀀텀 에피션시가 2.5고 뭐 안테나 안에서 25% 한 10배 늘었죠.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이 한 100배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1000배 이상이 됐다라고 주장한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근데 25%니까 퀀텀 에피션시가 굉장히 좀 안 좋죠. 그 4개 중에 하나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가미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높은 퀀텀 에피션시에서 라이프타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올려놨더니 얘가 포톤을 내보내면서 떨어지면 고맙죠. 근데 포톤을 내보내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포톤을 가져오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걔가 물건을 잘 가져온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포톤이 안 나오는 non-radiative 채널로 떨어진 경우는 얘가 심부름을 갖다가 오다가 그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심부름을 갖다가 구덩이에 빠진 경우입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한동안 못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동안 심부름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포톤이 막 잘 나오다가요. 갑자기 뚝 안 나오면서 뚝 안 나오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블링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링킹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 실렉션 룰들을 만족하는 그런 채널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도미넌트하게 일어납니다. 10의 8승 Hz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는 실렉션 룰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내보내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안 일어나기는 해요. 2, 3이니까 지금 10의 4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번을 올리면 10,000번 중에 한 번 정도 1로 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번 중에 한 번인데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하면 문제는 구덩이에 빠진 거니까 얘가 여기서 지금 보내고 있는 수준은 10의 3승 오더거든요. 그러니까 밀리세컨 오더가 됩니다. 한 번 빠지면 나오는데 오래 걸린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CW로 이 몰레큘을 때리면 약 수 %에서 12% 정도까지 로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펄스로 때렸을 때도 비슷한 그러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블링킹에 대한 어떤 특성 분석이 굉장히 그 싱글 포톤의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싱글 몰레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뭐 블링킹 특성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냥 뭐 테크닉적인 얘기인데요. 그냥 우리가 라이프타임에 대한 특성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언제 엑시테이션을 시킨 다음에 얼마만큼 걸려서 얘가 떨어지니에 대한 어떤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프 스테이트가 얼마만큼 지속이 되니에 대한 어떤 통계 분석을 하면 이런 익스포넨셜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오프 스테이트가 깨지는 레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라 요 녀석들의 정보를 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타임 트레이스 방법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example이 뭐냐면 빈 타임이 1ms이에요. 1ms입니다. 1ms으로 때렸을 때 측정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보통 페이퍼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미터는 별로 블링킹이 관측되지 않았어? 이렇게 하고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걸 갖다가 한 50배 낮춰가지고 빈 타임을 5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블링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런 방식으로 조금 어렵고요. G2를 측정한 다음에 이제 쉐입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링킹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싱글 몰레큘의 블링킹 분석은 쉬워요. 왜냐하면 특성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 퀀텀 닷은 진짜 이상한 놈이라서 뭐 훨씬 매시브하게 생겼고요. 퀀텀 닷마다 다르게 생겼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특성 분석을 해보면 어떤 싱글 익스포넨셜 형태로 하나의 어떤 웰 디파인된 어떤 그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어떤 파월러, 몇 급수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퀀텀 닷에 대한 어떤 블링킹에 대한 게 25년 전에 처음 발표가 됐고요. 그 뒤로부터 어떤 메커니즘이야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쫙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아까 그 멀티 엑시톤에 대한 오거 리콤비네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차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엑시톤이 생겼다 손 치더라도 이 근처에 차지가 있으면 어디셔널한 굉장히 센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빛을 내보내지 않는 프로세스로 얘가 디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지 상태가 되면 빛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아이오나이제이션 되면 오프고 뉴트럴 상태는 온이야. 이게 타입 A 블링킹이라고 불리는 녀석이고요. 반대로 어떤 리콤비네이션 센터가 있는데 이 나쁜 녀석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인액티브 상태에 가면
잘 나오다가 얘가 액티브 상태에 가면 잘 안 나온다라는 설명 방식이 타입 B입니다. 그래서 뭐 타입 A에 대한 B에 대한 다양한 뭐 디테일한 모델들이 존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 분석이 보이고 뭐 라이프타임 PL 인텐서티하고 라이프타임에 대한 분포는 이러한 특성 분석이 보인다. 여기는 뭐 밝고 라이프타임도 길면 여기는 어둡고 라이프타임도 짧은 그런 게 되는 거죠. 타입 B는 좀 다른 어떤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함으로 해서 이제 퀀텀 닷에서도 이제 특성 뭐 메커니즘 분석들을 했어요. 딱. 그래서 이제 컨벤셔널한 퀀텀 닷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뭐 최근에 나왔던 그 페롭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도 싱글 포톤 에미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블링킹 분석을 해봤더니 A인 것도 같고 B인 것도 같애라는 애매모호한 이제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 보게 됐는데 들여다 보니 뭐 A도 맞고 B도 맞고 함께 나오는 것도 맞아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컨벤셔널 퀀텀 닷에 적용했던 그러한 방법론들 혹은 설명 방식들을 갖다가 페롭스카이트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주위 조성을 바꾼다든지 해서 이 블링킹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연구들을 조금 진행을 해 본 바 있습니다. 이제 싱글 몰레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퀀텀 닷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컬러 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크리스랑 이제 그 마그네틱 센싱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MB 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게 이 MB 마이너스가 가지고 있는 스핀 스테이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MB 제로 스테이트로 가게 되면 전혀 그 ODMR 그 신호에 전혀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그네틱 센싱 하는 데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MB-하고 제로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게 올라가고 여기 있는 게 다시 올라가서 컨덕션 밴드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MB-에서 MB0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투포톤 옵소럽션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반대로 MB0에서 MB-에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엑시테이션 돼서 여기 자리가 비면 여기 있는 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투포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쿼드러틱 디펜던시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파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지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요 두 사이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나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이 MB 센터가 이 가운데 있니 이 표면에 가깝게 있니에 따라서 블링킹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MB-하고 MB0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요. MB 플러스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디펙트 센터에 의한 어떤 블링킹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링킹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엑시테이션 시킨 다음에 에미션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까지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유니티 컬렉션 에피션시입니다. 보통 싱글 에미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나노세컨,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노미터 크기의 어떤 사이즈고요. 싱글 다이폴 에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폴 레디에이션을 보면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그러한 에미션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수평 수직의 어떤 에미터를 방향을 하면 거의 아이소트로픽한 에미션 패턴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렌즈를 두더라도 50% 이상 받는 게 정말 어렵겠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에미터가 여기 하이 굴절률, 높은 굴절률 안에 갇혀 있으면 방출된 포톤이 이제 전반사에 의해서 내부에 갇히게 되죠. 이걸 트래핑이 되고 특히나 이제 LED 어떤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톤을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해 가지고 결합시켜서 포톤을 만들어냈는데 얘를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더 밝은 소자를 만들까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쉽게 이 문제를 반대로 거꾸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에미터를 이렇게 두면 조금 더 많은 포션이 그 하이엔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14% 정도가 위로 가고요.
86%가 밑으로 오는데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요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하이 앵글로 큰 앵글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모든 걸 다 고려하더라도 한 70에서 80% 얻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해도 70, 80%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미터를 요 레이어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요 레이어가 구성하는 어떤 웨이브 가이드 모드가 있을 거고요. 우선 이 웨이브 가이드 모드로 요 에미션이 커플되게 만든 다음에 요 N이 더 큰 상태를 만들어주면 여기 에미션이 밑으로 꺾여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 웨이브 가이드 모드로 커플되기 때문에 위쪽으로의 로스가 줄어든다라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플라나 안테나 구조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96% 이상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10년 전에 나온 그 결과고요. 요 4% 정도가 그럼 어디로 가는데라고 하면 위쪽으로 빠져나간 4%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추가적으로 뭘 했냐 하면 여기다 미러 하나 두면 그래서 99% 이상 이렇게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펄스 레이저를 이렇게 레귤라하게 이제 입사시키고 얻어낸 포톤 가지고 측정된 포톤 가지고 이 그 플럭추에이션 레벨을 갖다가 측정해낸 게 뭐냐면 요 파란색 다시고요. 요 빨간색 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수만큼의 샷 노이즈를 가정한 게 이 그레이 스케일, 그 회색의 이만큼이 되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여기 한 2.2데시벨 정도 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노란색은 뭐냐라고 하면요. 요 99% 콜렉션 에피션시를 가정을 하고 요 첫 번째 오브젝티브 안에 들어온 포톤의 통계 분포를 고려했을 때 생기는 노이즈예요. 그러면 요만큼 작다라는 거고 그럼 녹색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쩔 수 없이 백그라운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나빠진 만큼이 이 초록색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오브젝티브 이후에 생기는 어떤 로스가 있겠죠. 뭐 디텍션 에피션시가 뭐 100%가 아니라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빠진 게 이 초록색에서 이 실제 측정된 만큼 이렇게 나빠진 거기에 대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나쁘고 백그라운드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뭐 여기에 조금 더 뭐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로템으로 가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별 불가능한 포톤을 만들려면 우리가 로템으로 가서 라이프타임 리미티드 된 굉장히 내로한 밴드가 내로한 에미션을 얻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죠. 자, 룸템에서 이 테를림 싱글 몰레큘이 내보내는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옵소럽션 밴드라는 것은 이거의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위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531을 때리더라도 옵소럽션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쿨다운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 에미션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굉장히 내로한 라인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옵소럽션도 마찬가지라서 이 531을 가지고 엑시테이션을 더 이상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펌프빔하고 이 플로레센스를 갖다가 스펙트럴 필터링 방법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온 레저넌트를 때리면 엑시테이션 빔하고 이 플로레센스 에미션이 웨이블랭스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 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죠? 이게 이제 콜렉션 에피션시가 낮은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쪽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엑시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에너지는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이 싱글 몰레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브로닝 모션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 바이브로닝 모션 위로 때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이쪽에 트랜지션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녀석을 이용하면 뭐 스펙트럴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더라도 여기서 이쪽으로 뭐 전이 되는 율이 기껏해야 50%가 채 안 될 거니까 지금 싱글 몰레큘 기반의 로템에서 얻어내고 있는 콜렉션 에피션시는 약 40% 정도가 돼요. 자, 퀀텀 닷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필러 구조를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쉐입을 어시메트릭하게 만들게 되면 폴라리제이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프리퀀시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테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버티컬 방향으로 때려서
여기 에미터 이제 그 스펙트럼이 여기 있으면요, 약간의 오버랩을 이용해서 엑시테이션을 시키는 거죠. 대신 에미션은 요 호라이젠탈 방향의 이 캐비티 모드의 호라이젠탈 폴라리제이션 모드로 일어나게끔 하면 이제 폴라리제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그 시그널로부터 이 엑시테이션을 분리해내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싱글 몰레큘을 쿨다운 시키면 굉장히 내로한 그 라이프타임 리미트된 어떤 내로 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퀀텀 닷도 그렇고 싱글 몰레큘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솔리드 매트릭스 안에 집어넣게 되면요, 하나의 밴드를 보면 이렇게 내로우하고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다른 녀석을 보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놈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로컬한 어떤 스트레인하고 뭐 일렉트릭 필드 디스트리뷰션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인호모지니어스 브로드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에미터하고 여기 있는 두 개의 에미터에서 나오는 포톤을 갖다가 해서 뭐 간섭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두 개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어떤 웨이브랭스를 갖다가 튜닝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스펙트럴 튜닝에 대한 어떤 내용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적용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가 그냥 진짜 로컬하게 스트레인을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막 찌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튜닝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일렉트리컬한 방법을 통해서 익스터널 필드를 걸므로 해서 오는 DC 스타크 이펙트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볼티지를 쭉 변화시키면 어떻게 여기에 이제 에미션 프리퀀시가 이렇게 튜닝이 되는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예요. 2016년도 이제 그 서머리인데 여기에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조금 더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그러니까 에미터 종류별로 해서 가장 뭐 최근에 해당하는 리뷰 페이퍼에 대한 서머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싱글 몰레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을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이 6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미션 밴드는 룸템에서는 브로드하더라. 테라헤르츠 정도로 브로드하고요. 로템에서는 수십 메가헤르츠 정도로 굉장히 내로 다운되더라. 그 다음에 이러한 에너지 구조를 사용을 해서 뭐 약간 그러니까 이제 바이브로닉,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이쪽으로 엑시테이션, 영일 엑시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뭐 스펙트럴 뭐 필터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호모지니어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의 포톤에서 나오는 녀석의 어떤 싱글 포톤 퓨리티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G2 제로 값은 굉장히 0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테를린 몰레큘 하나에서 나오는 뭐 것에서 블링킹이 별로 없어 보이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볼티지를 바꿈으로써 이제 에미션 웨이블랭스를 튜닝하는 능력치는 굉장히 넓고요. 수백 기가헤르츠 정도의 넓은 레인지를 튜닝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상으로 가만히 뒀을 때 그 에미션 프리퀀시가 딱 고정돼서 그대로 쫙 나오느냐, 이게 이제 스펙트럴 디퓨전 얘기가 되는데 꽤 괜찮은 성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몰레큘 하나에서 나오는 포톤하고 여기 딜레이를 줘서 이렇게 포톤 인터피어런스를 시켰을 때 비저빌리티가 얼마냐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이제 에미터 2개를 놓고 여기서 나온 포톤에 대한 간섭도 0.75 정도의 어떠한 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싱글 몰레큘 기반의 서머리인데요. 콜렉션 에피션시는 99% 이상 이렇게 가 있고요. 로템에는 40%가 있고, G2 제로 0에 굉장히 가깝고요. 네로우 밴드, 로템에는 네로우 밴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포톤 인터페어런스에서의 비저빌리티도 뭐 굉장히 투 몰레큘 경우에는 뭐 75% 정도지만 원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튜너빌리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퀀텀 닷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몰레큘 대비 혹은 다른 에미터 대비 이제 장점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물성에서 주어지는 이런 밴드갭 더하기 퀀텀 컨파인먼트에서 주어지는 어디셔널한 이런 스플리팅이죠. 그래서 물성의 조성을 바꾸고 또 사이즈를 바꾸게 되면 어떤 스펙트럴 튜닝이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가능하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피스의 성질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어디셔널한 장점도 있죠. 여기 이제 퀀텀 닷에 대해서는 지난 그 양자 여러학교에서 김재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가장 최근의 논문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기 이제 캐비티, 마이크로필라 구조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쪽 위쪽에 필라 캐비티를 갖다가 이 옵티컬 파이버 위에다가 이제 패터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퍼셀 팩트를 갖다가 한 10에서 12 정도로 가져갔는데 의도적으로 낮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퍼셀 팩터가 높다는 것은 요 이제 캐비티 모드로 커플되는 율이 높다는 거라서 좋긴 한데 문제는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어떤 로스 때문에 이제 에피션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한 어떤 값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86%가 뭘 의미하냐 하면 요 캐비티 모드로 커플된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96%는 뭐냐면 이 캐비티 모드로 나온 것 중에 몇 퍼센트가 요 바깥으로 나오니가 지금 96%거든요. 그러면 이 콜렉션 에피션시가 8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여기 시키면 80%를 이쪽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장한 게 end-to-end efficiency, 즉 여기 생성을 100번 시켰을 때 여기 파이버 끝에서 몇 개의 포톤을 얻어냈니를 보여준 게 57%예요. 꽤 높은 어떤 그 효율을 보여주고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갈게요. 다이아몬드 칼라 센터 이 예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500개 이상 있는데요. 싱글 포톤을 내보내는 거는 한 10개 남짓이 됩니다. 나이트로젠 베이컨시 뭐 굉장히 브로드해서 싱글 포톤 소스로서는 별로고요. 거기에 비해서 뭐 실리콘 베이컨시 같은 경우에 쿨다운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파인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여기 메인 피크의 한 75%가 이렇게 들어 있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좋다, 상대적으로 좋다가 되고, 뭐 MB 센터 있고요, 실리콘 베이컨스 있고, 니켈 기반 있고, 크롬 베이스 있고, 절마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름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리뷰 페이퍼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2D 머티리얼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트랜지션 메탈 다이칼코지나이드 같은 경우에 G2 그러니까 싱글 포톤 에미션 특성을 보이는 녀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상온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헥사고널 보론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룸템에서도 굉장히 밝은 녀석이 나오고 있다. 콜렉션 에피션시는 룸템에서 98%, 밝기는 이 정도인데 0.13 포톤 펄 트리거 펄스라는 것은 피델리티가 여전히 굉장히 낮다. 1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튜너빌리티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뭐 카본 나노 튜브에 대한 어떠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이제 옵티컬 엑시테이션 케이스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일렉트리컬리 드라이빙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싱글 포톤 에미션을 퀀텀 닷, 싱글 몰레큘, 컬러 센터에 대해서 다 이미 다 구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포토 엑시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이 포토 엑시테이션하고 조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될 거라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발표에서 싱글 포톤이 왜 필요하고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론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 에미터 기반의 뭐 성능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머리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For ideal single photon 아라곤이 있으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이광글 교수님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예,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광걸 교수님, 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그 톡 아주 잘 들었는데 중간에 잠깐 끊겨서 제가 못 들은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사실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지금 질문이 없어서 그냥 여쭤보는 거는, 아까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아까 요게 인터그레이티드 옵틱스하고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공부도 하셨다는데 이제 생략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 조금만 궁금해서 조금만 더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거기에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어떤 방법론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큐트리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채널을 만들고 뭐 다이오드를 만들고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어떻게 소스를 만약에 여기 만든다라고 하면 이 특정한 채널 위에 이렇게 정확한 포지셔닝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에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특성의 에미터를 하나 만들 수 있니, 혹은 가져다 놓을 수 있니가 이 소스 측면에서는 아까 인티그레이션 혹은 스케일러빌리티를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포커스드 아이온 빔 어떤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더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컬렉션 이피션시 높이는 방법 중에 굴절率이 높은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에미터를 위치시킨 경우 보여주셨어요. 그것만으로 한 예. 70%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 경우 다이폴 에미터가 지금 수십 나노미터부터 정도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서브스트레이트 바깥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안에 있어도 바깥에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예. 니어필드로 커플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세이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4분의 람다 이내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이 니어필드 커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커플될 수 있는 거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금요일 저녁을 이제 즐기러 가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질문이 없는 셈인데요. 제가 이제 어설프게 알고 있던 것들 잘 이제 정리해 주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6시가 다 돼가지고요.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특히 마지막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할 시간에 발표해 주신 이광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